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네요.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보낸 365일.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요. 아침부터 내리는 가을비가 제 마음처럼 쓸쓸하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손끝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오늘은 제가 꽃 사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 이렇게 꽂아두니 방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네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밝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없는 빈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문득 서글퍼졌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흠칫 놀라 꽃병에 물을 흘렸어요. 서둘러 휴대폰을 찾아 화면을 확인했죠. 여보세요? 딸 지영이 전화였어요.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아니, 괜찮아. 너 바쁜데 무슨.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떨리는 숨소리를 감추기 어려웠어요. 지영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겪고 있을 텐데. 아빠 일주기인데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꼭 갈게요. 그래. 우리 딸. 고마워. 저녁에 보자. 아, 또 혼자구나. 창밖은 왜 이리 밝은지. 남편이 떠난 후로 이 넓은 집이 더 크게만 느껴져요. 매일 아침 혼자 눈을 뜨고 혼자 밥을 차리고 40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제 삶의 절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죠. 밖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가을을 가장 좋아했었죠. 가을은 인생의 황금기와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우리의 황금기는 이제 끝난 걸까요? 오늘은 공원에라도 나가볼까? 집에만 있으면 기억만 더 생생해질 뿐이에요. 새 책도 읽어야 하는데 남편은 늘 말했죠. 여보, 당신은 항상 책을 읽을 때 행복해 보여라고. 그래요, 책이라도 들고 나가야겠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다녀올게요. 저녁에 지영이가 온대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이 그를 보내는 첫날처럼 아프게 느껴져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에서 어쩌면 제 마음에도 작은 위로의 빛이 스며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는 제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고 딸이 자꾸 말하네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지영이가 예약까지 해놓고 엄마 꼭 가셔야 해요라고 10번도 더 말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마지막 병원에서의 날들.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여보, 너무 걱정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윤미숙님, 검진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여러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병원 앞 은행나무들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윤미숙 씨 맞으시죠?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남편의 오랜 친구 박준호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남편과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죠. 준호 씨,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남편 장례식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준호 씨는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남편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그리워져서 가슴이 아팠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뵈니 걱정되네요. 준호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딸아이가 자꾸 챙기네요. 준호 씨는요? 미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네, 얼마 전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사업은 아들에게 넘기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정기검진 왔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준호 씨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우리 둘 다 남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정훈이가 갑자기 떠나서 건강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억지로 참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죠. 남편이 없는 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숙 씨, 정훈이 떠난 지 얼마나 됐죠? 오늘로 정확히 1년이에요.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이 1주기였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도 바쁘셨을 테니. 준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정훈이 생각하며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제가 정훈이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 1주기에 다른 남자와 식사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남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죠. 딸이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망설이며 말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준호 씨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딸에게 말해볼게요. 셋이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이도 준호 씨 기억할 거예요. 준호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때 제 이름이 호출됐어요.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야 했죠.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연락처 알려주실래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준호 씨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고 약속했어요. 검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저도 이런 내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결국 남편이 좋아했던 하늘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화장도 오랜만에 신경 써서 했고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지영이가 물었어요. 응, 근데 너무 과한가? 그냥 아빠 친구 만나는 건데. 엄마, 오늘 너무 예쁜데. 우리 엄마 맞아. 지영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약속 장소는 남편과 준호 씨가 대학 시절 자주 갔다는 한식당이었어요. 도착하자 준호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숙 씨, 지영이 와줘서 고마워요. 준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저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 놀러 갔을 때. 물론이지. 그때 너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서 배탈 났잖아.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지영이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죠.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식사 중간에 지영이가 자리를 비웠어요. 갑자기 둘만 남겨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정훈이가 항상 자랑했어요. 내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남편 이야기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생각했어요. 병실에서도 여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을 정도로 준호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정훈이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미숙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괜찮아요. 말하기 힘들면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가까이 놓인 냅킨을 밀어주었어요. 고마워요. 가끔은 너무 그리워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이해해요. 저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준호 씨도 혼자셨군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정훈이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그 친구가 너무 걱정할까봐.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시간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일에 몰두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하는 중인데 쉽지 않네요. 준호 씨가 용기를 내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놀랍게도 그 손길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죠. 미숙 씨 혼자가 아니에요. 지영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정훈이의 친구로서. 그 순간 지영이가 돌아왔어요. 준호 씨가 황급히 손을 뗐지만 지영이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죠.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지영이가 능청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정훈이가 좋아했던 클래식 공연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망설였지만 지영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 가세요. 제가 그날 엄마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모셔다 주시면 저도 편하고. 지영아, 제가 당황해서 딸을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엄마. 정말이에요. 결국 수락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준호 씨가 살짝 웃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훈이도 기뻐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기분이 어때요? 글쎄, 복잡해. 한편으로는 아빠에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신 거죠. 지영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어. 아빠 얘기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빠도 엄마의 행복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저씨는 좋은 분이잖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사랑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엄마.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죠. 여보, 행복해.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축복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클래식 공연 약속 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공연장에 갔던 날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저절로 뻗었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새로운 옷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와인색 드레스를 꺼냈어요. 남편이 당신에겐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자 준호 씨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죠. 미숙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준호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 씨도 멋지세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죠. 오늘 연주되는 곡이 정은이가 좋아했던 베토벤 운명이에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알아요. 남편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곡을 들었어요. 운명과 맞서는 용기라고 말하면서요. 준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친구답네요. 항상 긍정적이었죠. 공연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의 좌석은 놀랍게도 남편과 제가 항상 앉았던 위치와 비슷했어요. 마치 남편이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네. 그냥 추억이 많은 장소라서요. 후회하고 계신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오길 잘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베토벤의 운명이 울려 퍼졌어요. 첫 음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돌아보니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과는 달랐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음악이 고조될 때마다 준호 씨의 손을 더 꼭 쥐게 됐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나 봐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자 부끄러워져서 얼른 손을 뗐지만 이미 마음은 따뜻해진 후였죠. 어떠셨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준호 씨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이었어요. 저도요. 특히 함께여서 더 특별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도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좋아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미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준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정은이 생각이 나서 혼란스러우신 거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게 남편에게 미안해요. 준호 씨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친구의 아내에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하지만 정훈이라면 우리의 행복을 바랐을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정훈이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헤어지기 전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준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너무 짧고 순수한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안녕히 주무세요, 미숙 씨. 안녕히 가세요, 준호 씨.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소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나 괜찮은 걸까요? 여보, 진짜 미안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당신은 행복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공연 이후로 준호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죠. 오랜만에 제 삶에 활기가 돌았어요. 그날은 준호 씨가 저녁 식사를 위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정성껏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아직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 일찍 오셨네. 문을 열며 말했지만 문 앞에 선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준호 씨의 모습이 확연히 보였죠. 윤미숙 씨 맞으시죠? 남자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박준호의 아들 박민석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수진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 씨의 아들이라니. 그가 한국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아, 들어오시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갖추려 했어요. 거실로 안내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민석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윤미숙 씨,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저희는 그냥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이예요. 남편과 준호 씨는 오랜 친구였고, 그냥 친구의 아내를 돕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수진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아직 저희도 정확히 아버지가 요즘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민석 씨가 비꼬듯 말했어요. 심지어 재혼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 씨가 재혼을 생각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겨우 말을 꺼냈어요. 정말요? 아버지는 꽤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수진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석 씨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어요. 만약 윤미숙 씨가 우리 아버지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 서류에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속 포기 각서. 이게 무슨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간단합니다. 아버지와 재혼하시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민석 씨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준호 씨의 재산 같은 건 전혀 관심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로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진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버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버님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시고 상당한 재산이 있으세요.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몇몇 여성분들이 접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민석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사업가로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신다면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남편 친구랑 만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남의 눈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너무나 비참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우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준호 씨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럼 증명해 보세요. 민석 씨가 펜을 내밀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우리도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민석 씨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진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수진 씨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은 곧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에요. 손자들이 그리워하거든요. 당신과의 관계가 그저 한국에서의 짧은 만남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들이 떠난 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이렇게 제 마음이 의심받고 제 인격이 모욕당하다니.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준호 씨였어요. 눈물을 급히 닦고 문을 열었지만 제 눈이 붉어진 걸 준호 씨는 바로 알아챘어요. 미숙 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온 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석이 왔었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이런 의심과 모욕 속에서 시작하는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준호 씨를 좋아하게 됐다 해도 이런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 우리 이대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의 얼굴에 충격과 슬픔이 번졌어요. 미숙 씨, 제발. 민석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오해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때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숙 씨,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준호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민석이 행동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든 준호 씨의 손이 떨렸어요. 상속 포기 각서를 보는 그의 눈에 분노가 일었죠. 준호 씨가 서류를 구겨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 씨. 제 아들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괜찮아요. 이해해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겠죠. 아니, 절대 괜찮지 않아요. 이건 당신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준호 씨가 화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비해둔 저녁 식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준호 씨,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아, 민석이가 그랬군요. 사실인가요? 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어요. 손자들이 보고 싶어 해서 가끔 미국을 방문할 계획은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제 삶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민석이는 제 아들이지만 제 인생을 통제할 권리는 없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한 그런 의심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남편의 친구와 제가 만난다고 하면 괜찮아요. 남들 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 문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사업을 했지만 그 회사는 이미 대부분 민석이에게 넘겼고 제게 남은 건 편안하게 살 정도의 돈과 연금뿐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단지 알아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정훈이가 평생 사랑한 여자니까요.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려 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준호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훈이라면 우리를 축복해 줬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정훈이는 항상 당신의 행복을 바랐으니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석 씨의 방문으로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죠.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이런 반대와 오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미숙 씨,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민석이를 설득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해시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미숙 씨 없으면 이젠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서류. 준호 씨가 구겨진 상속 포기 각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 관계에 돈이 무슨 상관이죠. 전 정말 준호 씨의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알아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미숙 씨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왠지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저씨도 거기 계세요? 응, 지금 같이 있어.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아까 아저씨 아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를 만나고 왔다면서. 뭐라고 했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아저씨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아니, 아저씨가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어이없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이제는 딸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이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미안함이 느껴졌죠.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석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준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위로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미숙 씨,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지영이와 함께 민석 씨도 서 있었어요. 민석 씨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죠. 들어와요. 조용히 말했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을 때 민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미숙 씨, 그리고 아버지.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지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야 했는데 준호 씨와 민석 씨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랜 갈등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죠. 민석아, 네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아버지.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봐서 또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됐어요. 네 어머니는 내 인생의 큰 부분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시간이야. 민석 씨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미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픔과 오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은 차가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민석 씨가 사과한 덕분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죠.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어요. 일주일 후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미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민석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해요. 함께요? 긴장이 됐어요. 괜찮을까요?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영이도 함께 오면 좋겠어요.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주말, 준호 씨가 예약한 한식당에 모였어요. 지영이와 함께 도착했을 때 민석 씨 가족은 이미 와 있었죠. 민석 씨의 아내 수진 씨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최소한 예의는 갖추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민석 씨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에 당황했어요. 아직은 그런 관계가 아닌데,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고마웠죠. 안녕하세요, 민석 씨.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죠. 아저씨, 아버지와는 어떻게 친구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대학 시절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준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훈이와 나는 입학식 날 만났어. 2명씩 짝을 지으라고 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짝이 됐는데 그게 정훈이었지. 아버지와 정훈 삼촌은 정말 다른 성격이셨다면서요. 민석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항상 준호는 내 반대 성격이라 오히려 잘 맞는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중하고 조용했다면 준호 씨는 활발하고 도전적이었다고. 맞아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정훈이가 없었으면 난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했을 거야. 시험 때마다 정훈이가 공부를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영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 사실은 아버지, 그건 지금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민석 씨가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내가 정훈이 아내 미숙 씨를 좋아했었어.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대학 때부터 미숙 씨를 알고 있었어. 정훈이가 소개해줬지. 하지만 정훈이가 먼저 고백했고 난 친구의 행복을 위해 물러났어. 그리고 그 마음을 접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거야. 충격이었어요. 준호 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래서 결혼식에도 안 오셨던 거예요. 지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 그래서 사업 핑계를 대고. 아버지. 민석 씨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야. 준호 씨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정훈이와 미숙 씨도 행복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져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40년 전에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미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 이번엔 정훈이도 없고 그래서 민석 씨가 오해한 거군요. 지영이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을 때 민석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오랜 짝사랑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니 복잡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서. 민석아, 네 어머니는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어. 준호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야. 다만 마음에는 여러 방이 있는 법이지. 이해해요, 아버지.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정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엄마,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엄마의 행복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라면 아빠도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이해와 축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어. 이해해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딸을 가진 어머니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석 씨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주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에는 준호 씨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숙 씨, 저에게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저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갑시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10월의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남편의 이주기 추모식이었어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지영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응, 거의 다 됐어.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67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준호 씨는 그걸 마음의 평화라고 표현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 씨가 약속대로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네, 괜찮아요. 차 안에서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의 손길이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민석 씨 가족도 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커졌어요. 남편의 묘 앞에 꽃을 놓고 모두 함께 묵념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죠. 여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난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묵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준호 씨가 잠시 뒤에 남았어요. 그가 남편의 묘 앞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기다렸죠. 점심은 남편이 좋아했던 식당에서 함께 했어요. 식사 중에 지영이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민석 씨의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했어요. 미숙 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실 때 준호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준호 씨가 소파에 앉더니 긴장한 듯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평소와 달리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미숙 씨,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요. 이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느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준호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40년 전 접어두었던 그 마음이 다시 피어난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성숙한 감정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편도 우리의 행복을 바랐을 거라는 걸. 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특별한 선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웨딩링이 아닌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였죠.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준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그런 제안을 할 만큼 용기가 없어서요. 하지만 이건 약속의 의미로 미숙 씨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죠. 준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요.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우리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완벽하게 맞았죠. 이 반지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안쪽에 새겨진 문구를 보세요. 반지 안쪽을 보니 작은 글씨로 두 번째 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 제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네, 첫 번째 봄은 각자의 젊은 시절이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내일 봬요, 미숙 씨. 네, 내일 봬요, 준호 씨.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행복해도 될까요? 묘한 평화로움이 마음을 감쌌어요. 마치 남편이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그럼 당연하지. 당신은 행복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준호 씨가 반지를 줬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영이가 기쁜 목소리로 물었어요. 프로포즈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약속 같은 거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고마워,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 슬픔에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새로운 행복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두 번째 봄, 이제 시작이에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과의 40년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었고, 이제 준호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봄은 첫 번째만큼 화려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만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67세에도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반지에 입맞춤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고 무지개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저에게 보내는 하늘의 축복 같았어요.